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오후 12시 30분, 네, 낮 시간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5,100만 원 전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시작으로 반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인 조정 타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구간을 확인하지 않고 이제는 상방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목표치로 진행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200만 원대였나요? 제가 익절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또 혹시나 혹자들 분들께서는 또 저점에 빠질 것인가라고 생각하시고 다 팔고 손 빨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 우려가 되네요. 한쌤은 용어를 비교적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익절, 로스 다 파세요. 혹은 분할 매수 하세요. 이런 상황이 맞게끔 오해를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반등이죠. 반등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전에 다시 이제 익절 로스 이후에 대해 재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온 공개방 단톡방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어제 방송을 좀 하지 못했고요.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앞으로는 또 매일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가 거의 8만 명 확진자들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몸 관리 그리고 상비약들 잘 챙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감기 수준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만만한 감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계절 독감도 같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 거 챙겨두면 나쁠 거 없겠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이제 NFT도 취급하나 상표 출원. NFT 자 NFT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인이 우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나아갈 수 있는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 있어서 뉴욕 증권거래소 그죠? 자, NFT가 증권화되는 가능성이 그게 가장 궁극적으로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NFT를 취급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과 증권 시장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한국은 법적인 조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증권화가 되고 나중에 이제 제도화가 되고 수수료 내고 세금 내고 이러면서 정말 안정적인 주식시장처럼 진행이 될 거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자격증을 계속해서 이제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노후에 대한 그런 무난한 수익 저희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낸스 US 조사 시작 어쩌고저쩌고 됐고요. 부산의 가상자산 공공거래소 만들자 뭐 그렇다고 하네요. 고팍스가 실명 계좌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죠? 지금 이런 전북은행이라고 하네요. 전라 전북은행. 저희는 전북은행 못 쓰는데 어쨌든 지역은행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비트 비썸 그리고 뭐죠? 가마 4대 거래소가 뭐지? 저는 업비트 비썸밖에 몰라. 코인원? 그리고 바이낸스는 아닌가? 그래요. 어쨌든 설명 인증된 그런 것들이 좋겠죠.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고점 돌파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투자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고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 특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클릭 몇 번으로 NFT 프로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코인베이스 멕시코서 암호화폐 현금 인출 서비스 시작. 국제성 시장 겨냥. 네, 블록체인이 그 목적지가 이거죠. 그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뭐죠? 리플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브릿지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은 1,000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다라고 사실 과거에 이 리플 개발자들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000원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길 바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딱 좀 추세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제는 리플도
돌파를 한다면 눌림목을 노리시면 될 것이고, 역시나 여기서 밀리더라도 돌파를 노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좀 긴장하셔야 될 시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등, 비트코인의 반등 규모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알트코인을 같이 매매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또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29분 익절로 하셨던 분들 5,050만원 선절로 익절로 사셨던 말량만큼 다시 재입지 마셔줬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공식 시황 자체가 최근 겁니다. 최근 거 시황 자체가 요 구간에 대한 매수를 언급을 드렸어요. 요 구간에 대한 매수. 그죠? 5,100만원 전후 그래서 매수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무리하지 말아달라는 말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요 정도와 그 다음에 요 정도 자리를 열어두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이구나. 여기 구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5,200만원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익절 로스를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때 익절 로스에 말씀드리자마자 밀어버렸거든요. 저점 갱신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밀어버렸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결정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위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결정하셔야 될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조정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전이 절반이 넘었죠. 거의 보셔도 그죠? 그리고 눌림목이 등장을 하고, 제가 언제 얘기 드렸냐면 오전 10시니까 보겠습니다. 뭐 공부에 관련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때였죠. 요때 익절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익절 로스가 요때가 맞아요. 요때 익절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저점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새 고점은 생산이 되고 조정이 나오면서 요때죠. 오전 10시니까 요때네요. 그죠? 자, 요때죠.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그죠? 다시 눌림목이 나오면서 다시 여기서 요때 다시 채우세요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봤다면 눌림목이 채우세요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눌림목이 채우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눈을 뜨자마자 제가 항상 기상을 하면 핸드폰을 먼저 봐요. 그래서 보다가 중요한 뭐 이슈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날리고, 그래서 제가 일과가 옛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아침에 오전에 잠들어가지고 이거 하고 잠들어서 오후에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그래도 또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또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눈 뜨고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10시쯤 그때 일어났던 것 같은데, 보자마자 다시 채우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요거,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 B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적점을 돌파를 하고 요 상승과 그 다음에 요건 진행이 된 거니까,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들어가는 건 어쨌든 됐고요. 그 다음에 어설프지나마 다이버전스 걸려 있는 부분과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저희가 우리 크게 봤던 5,100만원의 조정 비율을 지키는 자리였기 때문에 얘를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우리 상승 5파동,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지금 3, 8 고점과 고점에 대한 이야기, 뭐 비율을 완벽하게 61.8%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161.8%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138.2% 정도에서 조정이 나오고, 382 정도, 많게는 50% 정도까지, 이제 50%가 5천만 원 딱 그 전후가 되거든요. 그 정도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 형태인데, 이런 그림이라면 382에서, 왜냐하면 3에서 4, 5파는 지그재그보다는 웬만하면 플랫에 가까운 조정파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또 더 좋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5,100만원 정도 자리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도 어때요? 좋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성공시켰죠. 근데 이렇게 막 실시간 디테일한 자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적당히 익절로서 하시고 적당히 채워두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제가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요 지점에 대한 손절가를. 이번에 제가 손절하세요라는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5,050 밑에서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하는 걸 확인을 했으면 여기 손절가를 정했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가 손절가가 돼요. 지금은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데 제가 오차를 조금 인정을 해서 달러랑 해서 5,050만 원을 지금 손절가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진행이 됐으니까 뭐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또 피보나치를 대면서 우리가 엘리엇 파동, 소파동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걸 그대로 들어 올려 보도록 하죠. 전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162.8%.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죠? 그러면 꽤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긍정적인 모습이다 보고, 이쪽 흐름 자체도 지금 1, 2, 3, 4, 5로 완벽하게 카운팅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설프게나마 오파동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하나의 추세를 지키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매수에 대한 시황은 그냥 단순하게 그걸만 하나만 이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이동평균선 별 상태, 스토캐스틱 그리고 큰 규모에서 이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반전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반전할 수도 있다. 5,050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여기서 물량 다시 채워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금 여기 이런 거 거래가 틀었던 이런 부분에서는 익절로스 또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뭐 살짝 또 매달 채우신 분도 있으면 적당히 또 덜어내십시오. 또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채우신 분들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 웨이브 자체를 요번에 초파동의 대응이 안 되셨던 분이고, 그래서 5,100만에 적당히 채우셨던 분들은 아주 조금만 털어내셔도 괜찮고요. 이제 왜냐면 손절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정도의 손실률을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비중 정도는 채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 구간일 또 하나의 작은 추세가 형성이 될 텐데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죠? 요게 한번 3파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 한 번 정도 진행이 더 될 것인가라는 부분보다는 일단 여기서 또 조정을 받고 이제 또 방향성을 결정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추세가 깨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아주 작은 규모에서는 이제는 5,250, 60만 원 요 라인대를 또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추세가 깨어지면 물량을 좀 줄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추세가 깨어지면 물량을 줄이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여기 만약에 저점 이탈된다면 이때는 여기 열리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는 깨지면 물량을 줄여주시고, 깨지지 않고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조금 그냥 버텨보세요. 버텨보시고 역시나 여기 기준을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게 보시더라도 여기랑 추세가 어설프게 깨졌는데 만약에 저점 요걸 살려주는 경우라면 조금 더 버텨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충분히 버텨준다면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 저는 위쪽을 아직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빠지더라도 위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700만 원 전후 5,700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웨이브가 이제 중기적인 웨이브가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빠지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갈 가능성이 크다. 역시나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요 구간 여기서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디테일한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등공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추세, 요 추세를 이탈시킬 때는 굉장히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빠지고 다시 이렇게 한 번 정도 갔다가 기어가는 뭐 행보하는 뭐 바닥을 기는 그런 그림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적으로는 아마 좀 먹어볼 만한 흐름은 요 조정기에서 또 매집을 또 노력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요 조정기는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너무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디테일하게 다 잡아내지 못해 이 뒤쪽 얘기 웨이브는. 아무튼 어쨌든 그냥 평범하게는 요 정도 포인트에서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가서 또 디테일한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점에서 노릴 것인가. 왜냐면 또 반등을 노리고 또 계좌 관리하고 손절 로스컷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는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긴 시황 자체는 역시나 이 저점 이탈되면 여러분들은 존버가 가능하실 정도로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대너마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막 떡락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또 이래놓고 나중에 또 발이 바뀔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아주 단기적으로라도 요 정도만 보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간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는 건 또 내버려 두시고 5,700만 원 라인에서는 물리신 분들, 제가 이런 말 드린 적 있었죠. 5,700만 원 위에서는 물린 것들도 좀 덜어내도 좋다. 비트 상황에 맞게 알트를 매매하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알트 이쪽 알트 봐주세요, 저쪽 알트 봐주세요. 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세력질의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걸 가지고 뭔가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하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이 차트를 들고 와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맞게끔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은 매수는 그렇고요. 저는 5,700만 원 라인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5,700 근처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상당수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눌림 뭐 다시 잡더라도 일단 그 정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단톡방이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몇 개도 잘 안 나오다가도 저렇게 좀 중요한 얘기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말고 제 거만이라도 이렇게 뭐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분들도 뭐 좋은 유익한 이야기들, 뉴스들 미리 좀 준비하고 예방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맥스가 많이 반등하네요. 어이구야. 이런 것들 저는 글쎄요. 인피니티는 한 번 더 빠져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직 이것도 살짝 들어버렸습니다. 그죠? 역시나 저점 이탈이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퀀텀도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었습니다. 그죠? 퀀텀을 문의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서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였지 상담을 한 게 아마 요 고점 9,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 9,000원대인데 이 놀림목에서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리딩을 했는 상황 타이밍에 맞게끔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잡으셨다면 이제 본전가에 가깝게 흘러갈 수 있겠네요. 그죠? 운 좋으면 10,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0,000원을 도달할 수도 있겠다. 역시나. 네, 중국계 코인들이 조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오스는 이제 저지랄이요. 누사이퍼 역시 지금 조금 애매하고요. 역시나 이 부분들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거, 자리를 잡으려고 쉽게 말해서 하락세를 멈추려고 하는 흐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큰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하고 좀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단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비트코인의 메인 시황을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뒤에 요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정도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먹으려고 무리하기보다는 나중에 이걸 기다렸다가 여기서 많이 갈 수 있을 법한 종목들을 입맛을 다시고 구경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BTC 시장 구경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BTC 차트 열심히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5%, 10%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말 잘 하진 않아요. 한 그래도 몇십 프로, 10% 이상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역시나 지금 아주 큰 관점에서는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이 될 수도 있겠고 모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점 이탈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승부를 보시는 건 좋은데 막 대출 막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하루 이런 말 해도 막 풀매수하고 전재산 매수하고 하시던데요. 저라도 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을 말씀드리고 전체 시드 가지고 계시는 30% 정도 안에서 시드를 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 주식 코인 해주셨던 분들 돈 많이 버셨잖아요. 솔직히. 돈 손해본 사람 몇 명 없거든요. 저희 시장 따라오신 분들은. 저도 많이 벌었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벌진 못했지만 저도 꽤 많이 벌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찌들 다 뽑아내려고 해요. 저는 뽑아냈다가 내년을 좀 기약을 할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쪽으로 좀 넘어갈까 싶어요. 주식이 좀 주식에 맞나 보이는 종목이 좀 있거든.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주식은 제가 이제 좀 그 회사를 조금 분석하기가 좀 쉬워서 그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되겠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주식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코인 이야기는 고가 정도 하고 주식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부터 챙겨야겠죠. 이거는 나스닥이 진짜 나스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스닥이 맞나 싶은데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나스닥을 쓸게요. 나스닥. 일단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는 가장 먼저 보셔야죠. 네. 세계 경제는 다 엮여 있습니다.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인과가 바뀌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혈관의 기능처럼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엮여 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나중에 움직인 거는 그때그때 좀 다를 뿐이지. 그래도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증시는 계속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0% 자, 조정치에 대한 50%에 대한 반등과 그다음에 다시 조정치에 대한 78.6%에 대한 반등. 그죠? 그죠? 786이면 뭐다? 바로 가기보다는 수렴이든 뭐든 이렇게 만들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 한동안은 박스권에 대한 장세는 머무를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고 위로 한 번 더 가는 게 제 시나리오거든요. 위로 한 번 더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제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나스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700, 15,750포인트가 등장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또 쇼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액션 자체를 취하기가 조금은 애매하다. 시간봉을 좀 줄여볼까요? 그래요. 푸틴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786에서에 대한 반등, 78.6%의 반등은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주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 손절을 주면서 약간 숏 타이밍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사기는 여기서보다 이제 나중에 786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쯤에서 또 노려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여기까지 보기보다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뭐니까 금리 인상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 한 방에 그냥 경제를 확 죽여버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 봅니다. 그걸 크게 봤었을 때는 통, 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23년에 맹점이 좀 머무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23년, 내년 하반기 때는 아마 그때 상승한다가 아니라 그때 이제 참 우리가 맛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기술 관련주들이라고 할까요? 의학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슬라도 그때는 한번 잡아볼까 싶어요. 뉴럴링크랑 스타링크를 좋아하는데 단독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지금은 테슬라가 아마 좀 고점을 찍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모습이고 코스피도 병행해서 보신다면 비슷한 현상이죠. 그렇죠? 코스피는 역시나 저점 이탈을 한 번, 브레이크를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렇죠? 브레이크를 멈춘 상태에서 한 번 정도 더 빠져주면 땡큐 하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기서 이류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고 많은 분들 보니까 제가 미용실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의 지인분들이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들 많은 돈을 날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와, 얘는 뭐요? 씨. 대한항공. 그래 나쁘지 않죠, 그렇죠? 한투자증권, 안경자동차. 참 렉스턴이라는 차량이 참 매력적이긴 한데, 그렇죠? 신세계 떨어질 때 제가 사볼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나 잘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도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 아직까지. 삼성 SDI. 어허. 21년, 20년 이때가 코로나 빔인가요? 그래요. 전 이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에어로스페이스 하다, 이탈되면 담아야지. 이탈되면. 이탈되면 담아야지. 배짱 부릴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거 보실 때
빠른 시일 내로 뭔가를 그 결과를 보려고 하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좀 습성이죠. 빠른 시일 내로 결과를 보려고 하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방 보고 들어가서 꿀수 보겠다고 들어가 있다가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고 나왔는데요. 주식 리딩을 3번인가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만약에 손절 안 하고 들고 있었다면 그냥 마이너스 50%였어요. 3일 만에, 3번 만에. 근데 뭐 나스닥에 몇 틱 먹었다고 광고를 하면서 어떤 사람 몇 천만 원, 1,000만 원씩 먹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60틱에 1,000만 원이면 그 계좌를 한 3억 정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면 대여 계좌를 돌렸거나. 근데 그게 본 계좌가 아닌 게 뻔히 보이는데도 바로 거기서 뭐 돈을 입금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 대여 계좌 그 명의자한테 돈을 보내더라고요. 그 양반 어떻게 믿고 돈을 보내는 거지? 출금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대여 계좌 결국은 다 터져요. 장난컨대 다 터져요. 여러분들 마진 선물 진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 공부하는 데는 마진 선물이 정말 좋기는 한데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증권사 통해서 하시고요. 아유 참네. 카카오 통주. 카카오가 저희가 좀 그 매력적으로 다져 입맛을 하셨던 자리는 잘 안 주네요, 그죠? 역시나 나중에 요번 반등 이후에 카카오는 이제는 뭐 괜찮을 거예요. 2020년 요거죠. 요때가 참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일단 저평가 되었을 때 사시면 됩니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배짱을 부려라. 내가 종목 이만큼만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가 마음에 드는 내가 올 거 뭘 말면 말아. 난 지금 너의 의욕에 빠져들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레세트. 키움증권 보통주. 대한항공우주 스카이인가요? 네. 그래요, 뭐. 셀트리온도 저점 이탈되면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같이 드렸어요. 그렇죠? 네. 뭐 타이어 한번 쌌다가 그냥 다시 조정기를 나오고 있고 하나금융 엄청 많이 큰네요. 하나금융이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것 같은데 소상공인 분들이나 맞나? 화장품 딱히 뭐 별 볼일 없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 에디슨 모터스인가요? 에디슨 V? 그래요 뭐 이게 흐름을 봐야 되니까 흐름을 보고 좋아 보이는 걸 잡아야 되니까 제가 안 보고 넘어간 거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GM파울텍이라는 종목은 참 제 친구가 됐던 종목이죠, 그죠? 여기서 삼성 찍었다고 엄청 좋아하더니 그대로 나락을 가버렸습니다. 코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SD생명공학? 그래요.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회사가 조금 더 이 바닥을 다져주면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00원대 유지하면서 내년 정도에 이렇게 초세를 돌려주면 나중에 그 정도 가격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생명공학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언급 드리는 그런 것들 중에서 카카오뱅크 보통주 카카오뱅크는 괜찮은 가격대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올라오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가서 좀 자다가 반등을 하고 눌려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장기적으로는 크게 손해볼 만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은행은 온라인 은행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저도 카뱅을 많이 편하게 잘 쓰고 있고
카카오란 그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독점, 독과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쉽게 망하진 않을 겁니다. 어, 일단 BTC 차트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항상 끝나기 전 마지막에가 제일 위험한 법입니다. 한 달 이제 4월이죠. 4월 정도가 되면 코로나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상공인분들 정말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 날 거리두기가 풀리죠. 풀릴 것 같은데 기운 내시고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